자, 이번 시간에는 분할 정복, divide and conquer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할 정복, the divide and conquer. 주어진 문제를 여러 문제로 나눈 뒤에 각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제기 호출을 해서 계산하고, 각 부분 문제의 답을 전체 문제의 답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이너리 서치 문제, 머지 소트, 퀵 소트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는 전략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슈트라센의 행렬 곱셈 문제, 그 다음에 큰 정수의 곱셈 문제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리즘 시간에 다 배웠을 겁니다. 자, 그거를 그럼 이제 응용을 하는데, 큰 정수의 곱셈 문제, 요거 이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라지 인테저 멀티플리케이션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인테저가 32비트나 64비트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데이터의 유형을 쓰면, 요 32비트나 64비트를 넘어서는 연산, 예를 들어서 그 뭐 32비트 33비트 곱하기 34비트를 곱하면 오버플로우가 나죠, 그죠? 빼기에서도 언더플로우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큰 정수, 비트 수에 제한이 없는 큰 정수를 곱셈할 때는 다시 초등학교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8을 가지고 1, 2, 3, 4를 나누죠. 그래서 각 자릿수별로 하고, 그 다음에 7을 가지고 나눠서 요 자리에 배치하고, 6을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고 곱하는 거죠. 곱해서 이렇게 배치하고, 또 5를 가지고 곱해서 이렇게 배치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쭉 더하면 되죠.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 3, 8이 24, 4, 8이 32, 3, 8이 24, 7, 3, 20, 21인데 이거 24로 적었습니다. 오타가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쭉 더하면은 이제 이렇게 구해지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십진수 체계에 어긋나니까 요거를 십진수 체계에 맞춰가지고 요거는 2가 되고, 3을 올려가지고 5가 되고, 또 5를 올려가지고 6이 되고, 6을 올려가지고 6이 되고, 또 6을 올려가지고 0이 되고, 1 올려가지고 4가 되고, 4 올리면 0이 되고, 또 2 올리면 7이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700-6652 십진수 체계에 맞는 숫자로 변환해주면 그 큰 정수를 우리가 곱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리 큰 수라도 곱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A, B를 리스트로 받아가지고 C를 그 len A 더하기 len B 마이너스 1만큼 크기를 정한 다음에, 요 책에서는 여기 플러스 1로 되어 있던데 오타 같아요. 마이너스 1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4i, 4j, 그러니까 이 a 1, 2, 3, 4를 그 곱하는 수 5, 6, 7, 8로 하나씩 해보면 되죠, 그죠? 다 곱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중 포로프를 돌면 되죠. a 곱하기 b 했는 거를 c i 플러스 j에다가 더해주면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릿수를 올림 처리를 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명확하잖아요. O n제곱이라는 거. 이중 포르프 도니까 이 n제곱, 여기서 n은 저거 자릿수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릿수의 제곱에 해당하는 요 알고리즘, 요거를 이제 AB에서 이제 멀티플라이 해서 넘겨줄 때, 요게 이제 테크닉인데, 요게 이제 그거 리버스 해서, 그러니까 A가 1020 그거 저거 1234면은 4 3 2 1로 해주죠, 그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올림수 계산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앞에서 요 올림수를 이렇게 계산하려면 여기서 올려가고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만약에 리스트면은 이 제일 끝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와야 되잖아요. 귀찮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9인데 5 올라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13이면 12 자리만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론 파이썬으로 하면은 리스트 인서트 이런 게
있으니까 쉬운데, C나 이런 이제 배열로 구현하려면 이 랭스가 다이나믹 랭스가 아니면 귀찮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거꾸로 저장을 해주면 1, 2, 3, 4하고 8, 7, 6, 5 이런 것들을 이제 거꾸로 저장을 해놓으면 요거 올림수를 0에서부터 쭉 가가지고 마지막까지 가버리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리버스 시켜서 넘겨줍니다. 그리고 출력할 때도 이제 리버스해서 출력해주면 원래 내가 구하려고 하는 숫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자릿수 올림은 어떻게 하느냐, 노멀라이즈는 어떻게 하느냐, 숫자를 받아가지고 이게 리스트겠죠. num append 0 이거 0을 왜 추가를 해주냐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면 이게 그거 뭐를 의미합니까? 54,321을 의미하죠, 그죠? 올림수 처리를 쭉 해주다 보면 한 자릿수 더 넘어가겠죠, 그죠?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도 알 수 없죠. 그러면 이제 0이 막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거 1, 2, 3, 4, 5, 0, 0, 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0, 0, 0, 54,321. 이 앞에 0이 필요 없죠. 트레일링 제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0을 append 해놓고 0을 하나 추가해 놓고 마지막에 while length가 1보다 크고 num I, 요게 이제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C++에서는 저거 end로 하나, 벡터에 end를 하거나 length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게 만약에 0이면 계속 팝을 시키면 되죠. 마지막에 팝백, C++에서는 팝백이라고 하나, 뭐. 그렇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append를 제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지나가면서 만약에 num I 플러스 1은 뭡니까? num i를 10으로 나눈 몫을 추가해주면 되죠, 그죠? 올림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num i는 모듈로 10 하면 10의 자리 수, 1의 자리 수만 남죠,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 내림수예요, 내림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에 마이너스 1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 빼기 할 때 1, 2 빼기 뭐 2, 4를 한다 그러면 4를 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하나 빌려와야 되죠. 바로 5가 있어야 되죠, 그죠? 요거는 이제 캐리 처리하는 거고 올림수 처리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바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절대치 넘버의 절대치에서 9 더해 가지고 10을 나눈 몫을 바로에 저장해서 I 플러스 1에다가 바로를 빼주면 되죠, 그죠? 1을 빌려올지 2를 빌려올지. 그 다음에 이제 바로를 10 곱했는 거를 가지고 더해주면은 내림수 처리가 됩니다, 그죠? 근데 앞에서 보니까 뺄셈이 없는데 왜 내림수까지 처리하지? 뒤에 이제 카라츠바 알고리즘을 보면 뺄셈이 있어가지고 내림수까지 처리해주는 걸로 노멀라이즈는 이제 지금 그 처음에 만들 때부터 완전하게 만든 겁니다. 지금은 요것만 필요하지만. 자, 그래서 한번 결과만 보고 갑시다. 노멀라이즈 그대로 구현해줬고,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 해서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출력하는 거. 아니면 이제 이 노멀라이즈를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고 나서 멀티플라이 한 다음에 노멀라이즈 해줘도 되겠죠, 그죠? 그거야 뭐 구현하기 나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면 자, 1, 2, 3, 4, 5, 6, 7, 8을 리버스해서 넘겨줘가지고 결과가 리버스로 받았으니까 다시 리버스해서 출력해주면 700, 6652, 700만 6652 정답이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죠? 자, 문제는 이제 라지 인테저 큰 정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은 알고리즘이 big of n 제곱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폴리노미얼 타임이긴 한데 이거 더 줄일 수 없을까? 그걸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라츠바라는 러시아 수학자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그거 배운 책, 그 니어폴리탄 교재에서는 뭐 카라츠바라는 사람 이름은 언급 안 했지만 거기서 배운 알고리즘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 정수 A, B가 256자리 수면 어떻게 됩니까? A1, A0를 10의 128승으로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B도 이렇게 10의 128승. 이 128승은
요 256에 나누기 2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죠. 그죠? 요렇게 디지트를. 그러면은 A 곱하기 B는 요 디지트 곱한 걸로 요렇게 덧셈을 이항 곱셈을 해버리면 A1 곱하기 B1 곱하기 10의 256승 A1 곱하기 B0 플러스 A0 곱하기 B1 곱하기 10의 128승 더하기 A0 곱하기 B0 이렇게 이 식을 풀어보면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곱셈 하나를 이렇게 쪼갰는데 4개의 곱셈으로 분할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요걸 Z2라고 합시다. 요걸 Z1이라고 합시다. 요걸 Z0라고 합시다. 요것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물론 요것도 있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쉬프트 연산이기 때문에 쉬프트 연산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빨간색 칠하는 겁니다. 이거는 곱셈 취급도 안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잘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Z1 이 앞에 온 A1 곱하기 A1 B0 더하기 A0 B1은 A1 B0 더하기 A0 B1은 A0 플러스 A1 곱하기 B0 플러스 B1 빼기 A1 B1 A0 B0 즉 이게 Z2죠. 앞에서 본 요 Z2 그 다음에 요 Z1을 이항해 가지고 요게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항해 가지고 Z1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식을 이렇게 이항해 가지고 구해 놓고 보니까 뺄셈 2개가 더 갔는데 곱셈 하나가 사라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분할했는데 4번의 곱셈이 아니라 3번의 곱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tn을 내가 계산하는데 제기적으로 t 3분의 n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요게 Z2고 요게 Z0고 요거 Z1은 요거를 구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라고 Z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요거를 구해가지고 요거에서 요거 2개를 빼면 되니까 뺄셈으로 치환해가지고 이제 곱셈을 4번에서 3번으로 줄인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알고리즘이 big of n 제곱에서 big of n의 로그 베이스 2의 3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로그 베이스 2의 3은 1.578인가 뭐 하여튼 대충 그 정도 되고 n 제곱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타임 컴플렉시티가 낮아진다는 거는 엄청나게 성능 효율이 있다는 거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를 들어서 500자리의 수를 곱해야 된다든지 1000자리의 수를 곱해야 된다든지 RSA 아모모 같으면 2048자리의 수 이거는 이진수고 2048이면 얼마입니까? 나누기 8하면 대충 한 500자리쯤 되네. 이 500자리 수 정도의 곱셈을 한다면 이 곱셈 횟수 하나를 줄이는 걸로 엄청나게 큰 성능 효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 2, 3, 4 곱하기 5, 6, 7, 8을 하는데 1, 2, 3, 4는 12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34고 5, 6, 7, 8은 56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78이기 때문에 이 Z1은 아까 우리가 만든 수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해 보면 요 놈 곱하기 요거 돼 있는 거 곱하기 빼기 요놈 요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숫자가 처음에 이제 1, 2, 3, 4 쭉 해가지고 이제 500자리 숫자가 있는데 500자리 숫자 곱하기 500자리 숫자를 하는데 이 반으로 쪼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250자리 곱하기 250자리가 되고 그러면 또 이거 반으로 쪼개면 125자리 곱하기 125자리가 되고 이렇게 쭉 쪼개다 보면 결국에는 64자리 곱하기 64자리 64자리가 아니고 몇 자리가 되지? 2의 64승 2의 64승이면 2의
삼성이니까 한 30짜리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게 한 30짜리 정도까지만 내려오면, 우리가 이런 리스트 곱셈을 안 하고, 그냥 우리 정수, unsigned long이나, 롱 변수를 써가지고 바로 계산할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반으로 쪼개가지고 계산하는 게 분할해서, 이렇게 디바이드해서, 정복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거죠. 전체 다 해보는 겁니다. 전체 다 하면 n 제곱인데, 이렇게 분할을 정복하니까 5n에 뭐 1.758인가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로그 2, 3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결국에는 아까 이제 수식에 의하면 요놈 곱하기 10의 제곱, 그 다음에 2840의 10의 1승 더하기 672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예를 들어서 곱하기 10의 2승, 이건 뭡니까? 쉬프트죠, 그죠? 쉬프트니까 우리가 지금 거꾸로 저장했잖아요. 4, 3, 2 이렇게 저장했잖아요, 그죠? 곱하기 100 하면은 어떻게 돼요? 1, 2, 3, 4, 00이 되죠. 그러면 이제 02개를 앞에 리스트에다가 append 하는 거죠. 간단하죠. 얘는 동그라미 한 개 append 하는 거죠. 이건 리스트 연산할 때 이제 아주 간단한 연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he same도 마찬가지죠. the same도 이게 우리가 C에서 사용하는 그 플러스를 사용할 수 없고 list the same을 해줘야 되고, 그죠? list the same을 각 자리별로 더하고 각 자리별로 더하고 각 자리별로 쭉 더하는 이런 함수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런 거는 이제 너무 트리비얼 하니까 저거 책에서 언급도 안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현하면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 람다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할 수 있을 거예요. 어드저스트는 파이썬에서는 이게 리스트 더셈 할 때 리스트를 자동 생성 안 해주니까 더 긴 쪽의 길이를 맞춰준 거예요. 이렇게 더 긴 쪽의 길이를 맞춰줘 가지고 이렇게 더셈하고 뺄셈하고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쉬프트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0을 n개만큼 생성해서 더하게 해주면 이게 이제 append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로 구현하려면은 아마 조금은 머리를 좀 써야 될 거예요. 근데 뭐 어렵지 않으니까 뭐 코드 참고해 가지고 하시면 되고, 이제 실제로 구현하는 게 좀 이제 까다로운데 우리 1학기 때 다 공부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고리즘 1 들을 때 이미 여러분들이 대부분 해봤을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 exit condition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return multiply, 요건 내가 2보다 작다 했는데 책에서는 5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시점에서 내려오면 이거를 방금 봤던 그 리스트 곱셈을 안 하고 이거를 인테저로 변환해 가지고 혹은 롱으로 변환해 가지고 롱 타입으로 변환해 가지고 곱셈을 해주면 곱셈해서 다시 리스트를 만들어 버리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멀티플라이는 그 앞에 구현해 놓은 걸 그대로 쓰면 아마 시간 초과가 걸릴 거예요. 자바로 내가 해봐도 시간 초과가 걸리더라. 지금 요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뒤에 가서 무슨 문제고 팬 미팅 문제 풀 때 이 멀티플라이를 그대로 쓰면 시간 초과 걸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수형 혹은 롱형 변수를 변환해 가지고 곱셈하는 걸로 하면은 아마 시간 초과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나중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비트와이즈 연산 해도 되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쪼개는 작업. 자, A0, A1은 디바이드, B0, B1은 디바이드 두 개로 쪼갰죠. 그 다음에 이제 카라츠바 A0, B0를 재기호출해주고 A1, B0 곱하는 것도 재기호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카라츠바에서 요 더한 거를 곱한 다음에 요 놈에서 Z0와 Z1, 2를 빼주고 리턴할 때는 뭐랍니까? Z0 더하기 하프만큼 시프트 했는 거하고 2 곱하기 하프만큼 시프트 했는 거를 곱했는 거를 리턴에 해서 더해주고 이제 마지막에 노멀라이즈 해주면은 끝나는 거죠, 그죠?
요 디바이드 하는 거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저는 그거 파이썬의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구현했고, 여러분들은 자바에서 구현하면 됩니다. 그죠?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호출해주면은 이것도 이제 정상적인 답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58호네. 카라츠바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n 로그 3이 이제 n 1.58호인데 이거 저거 왜 이렇게 되냐 하는 거는 그 무슨 공식이라 하죠? 마스터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제기 알고리즘의 마스터 정리하는 걸 한번 구글링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기 알고리즘을 우리가, 그거, 시간 복잡도 분석하는 마스터 정리가 있어요. 그렇게, 그걸 가지고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다룰 수는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카라츠바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저거 알고리즘 1 시간에 다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복습하는 경험으로 저거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근데 이제 저 뒤에 이제 그 팬미팅 문제를 풀려면은 이 알고리즘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좀 쉬었다가 코드 트리 뒤집기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